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18일 현지 시각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문 재인 대통령에게 방공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이는 문 재인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대화를 가진 뒤 발표됐다고 전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방공체계 개선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한국의 방공체계가 미국제와 한국제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이나 예방 공격을 위해 방어와 공격 체계가 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KAD의 통합된 방어 자산은 중거리 미사일인 천궁,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 체계를 갖춘 구축함이 있고 방어 자산으로는 단거리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 있다고 타는 소개했다. 통신은 또 한국은 이와 별개로 드론과 싸우기 위한 수단을 개발 중이라면서 한국 당국은 17일 무인기를 타고 지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880억 원, 7,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도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선을 표적에 직접 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다. 수킬로미터 범위 내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별도의 탄 없이 전력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한화가 시제품 개발 업체로 참여한다. 이 드론 공격에 무방비 사우디 방공망 드론 스웜 대응 제한.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반군 세력 티파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에렘코의 석유 시설을 드론 공격, 드론 어택을 해 큰 피해를 주었다. 미국이나 사우디 등은 예멘 반군이 드론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한 것으로 보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고도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서방 국가에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구입해왔다. 그러나 사우디의 거대한 석유 산업의 시설이 큰 타격을 입는 등 사우디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음이 입증된다. 특히 큰돈 들이지 않고 제작이 가능한 드론,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으로부터는 큰돈 들여 축한 방공망이 허무하게 뚫린 것이다. 지난 9월 14일 드론 공격을 받아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웃나라 예멘과의 4년 반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긴 전쟁 과정에서 중요 자산이 공격을 받아왔으나 이번 드론 공격과 같은 것을 예상치 못했는지 사우디의 방공망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우디와 미국은 아마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란을 맨리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을 군사 공격까지를 포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그러자 이란에서도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낙구를 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다소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현지 시각 공격의 기점은 이란 남서부였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3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우디 공격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모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우디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있는 연합군을 적대시하고 있는 예멘의 집단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예멘 반군 세력인 후티파는 자신들의 단독 공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발사 능력은 중동 지역에서 최강을 자랑하며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근 무장 세력은 사우디와의 가까운 거리를 감안하면 사우디의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사실상 압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문제는 사우디 정부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중동의 냉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과 같은 제한적인 공격에도 사우디 방공망은 힘에 부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형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예멘의 반군 세력인 후티파는 사우디의 민간 항공이나 석유 펌프 스테이션, 스위버 유전 등에 대한 공격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의 한 안보 관계자는 우리 사우디에는 무방비하다.
어느 시설에도 실질적인 방공태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다. 지난 14일 드론 등의 공격을 당한 것은 국영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2개의 석유 정제 시설이다. 석유 관련 시설의 피해로는 지난 1990에서 1991년 걸프전 걸프오어 위기 때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 유전을 불태우게 만든 건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이다. 사우디 정부는 잠정적인 조사 결과 이란산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발사 지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 발사됐다는 주장과는 다른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드론 공격이라고 특정했지만 3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드론과 순항미사일, 크루드 미셀을 조합한 공격 방법, 즉 하이브리드 공격, 하이브리드 어택이라는 방법을 택해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고도의 작전이 아니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우디의 안보 전문가 한 명은 사우디에게 이 공격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상징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9.11 테러와 맞먹는 것이며 이번 공격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변시키는 게임 체인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한 방공 시스템과 미국산 무기는 모두 다 어디에 있는가라며 의혹의 눈초리로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의 방공망도 북한 등의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등 하이브리드 공격에 얼마나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생겨났다. 그 전문가는 외부 세력이 이런 식으로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면 해수 담수화 공장 등 더 많은 시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담수화 공장이란 바닷물을 처리해 음료수로 만드는 공장을 말한다. 티프, 한국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담수화 플랜트를 많이 설치해왔다. 주요 도시와 시설에 사우디가 배치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이 주요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예멘의 반군 세력인 후티파가 사우디 도시를 향해 발사한 고고도 탄도미사일은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훌륭하게 요격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나 고고도 탄도미사일이 아닌 값도 싸고 저고도의 정밀도까지 갖춘 공격에는 이러한 패트리엇과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한 걸리는 드론은 사우디의 매우 큰 시련이다. 왜냐하면 자주 레이더를 뚫고 날아오는 데다 예멘이나 이라크와의 국경선이 길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공격을 받은 아부카이크 시설은 드론에 대한 방위 태세가 불완전했다고 증언했다. 당국은 레이더가 적절히 드론을 포착했는지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우디와 관련된 서방의 방위산 업체 간부는 1년 전까지 아부카이크의 방어용으로 패트리엇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 적절한 요격이 안 된 이유에 대해 사우디 주도의 연합 대변인은 23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이 유지연합군에 의해서 격추됐다.